김한솔은 누구인가? 2017년 자유조선. 김한솔과 가족을 안전하게 이동시켰다는 영상 공개.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 관련 인물들이 실제로 체포 기소됨. 스스로를 북한 임시정부라고 주장. 잠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묻어 있었고 불과 15분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김정남은 사망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의 장남. 한때 후계자로 거론되던 남자. 그는 왜 이국당 공항에서 그것도 VX 신경작용제라는 화학무기에 의해 죽어야 했을까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건 그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중 장남 김한솔. 당시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한 지 72시간 만에 김한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유튜브에 기묘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한솔입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 살해당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 이후 그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김한솔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떠돕니다. 김한솔 서방으로 망명성공, 북한 비자금 장부 폭로, 평양 권력층 발칵, 자유조선, 북한 임시정부 선포.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김한솔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팩트와 루머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 합니다. 화려한 추측과 음모론을 걷어내고 진짜 이야기만 남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한솔. 이름 석자만 들어도 북한 권력의 핵심 혈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증손자, 김정일의 손자, 김정은의 조카. 누구보다 화려한 혈통을 가진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왕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95년 김한솔은 평양이 아닌 마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정남은 이미 북한 권력 서열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2001년 가짜 여권으로 일본 디즈니랜드에 가려다 적발된 사건 이후 김정남은 사실상 추방당했습니다. 김한솔은 평양의 궁전이 아닌 마카오와 베이징을 떠도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북한 왕조의 후손이었지만 북한 땅을 밟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1년 16살의 김한솔은 보스니아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핀란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나는 평범한 학생이 되고 싶다. 북한을 바꾸고 싶다. 이 짧은 발언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씨 왕조의 혈통이 체제를 비판하는 듯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그는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사이언서즈포에 입학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평범한 대학생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13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김정남이 암살당한 것입니다. VX 신경작용제, 유엔이 지정한 대량 살상무기. 2명의 여성이 김정남의 얼굴에 이 독극물을 바르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정남의 죽음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김씨 왕조를 벗어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타깃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김한솔이었습니다. 사흘 후 김한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학교에도 기숙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중국 정부도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얼굴을 모자로 가린 채 김한솔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한솔입니다. 아버지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 살해당했습니다. 저와 어머니, 여동생은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40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상을 올린 단체는 자유조선 CHEOLLIMA 10월 디펜스이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김한솔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7년간 김한솔은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 유럽? 아니면 제3국 어딘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입니다. 김한솔은 반체제 지도자도 혁명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숨어야 했던 청년일 뿐입니다. 망명 성공이라는 표현보다 정확한 말은 이것입니다. 보호 대상자. 김한솔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제 정치의 도구가 되어버린 인물입니다. 그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금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김정남이 쓰러진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솔은 당시 마카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같은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누군가 김한솔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2시간 만에 김한솔과 그의 어머니, 여동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입니다. 중국 당국의 감시가 삼엄한 곳이죠. 게다가 북한 정보기관도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조선 CHEOLLIMA 10월 디펜스입니다. 2017년 3월 7일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김한솔의 40초짜리 영상과 함께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의 성명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는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원했고 우리는 그 권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누군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웹사이트도 공식 대표도 없었습니다. 오직 익명의 성명서만 존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CIA가 배우일 것이라 추측했고 어떤 이는 한국 정보기관의 작전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북한 내부 반체제 세력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9년 일부 답이 드러났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2019년 2월 22일 북한 대사관에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여 명의 무장괴한이 대사관에 난입해 직원들을 묻고 컴퓨터와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강도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자유조선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 이 작전은 그 일환이었다. 스페인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몇몇 인물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크리스토퍼 앙크리스토퍼 앤이었습니다.
미국 국적의 한인 출신인 그는 미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그를 기소했고 미국 정부에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자유조선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북한 망명자, 인권활동가, 전직 군인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고도로 훈련된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김한솔을 구출한 것일까요?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유조선은 여전히 김한솔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김한솔 본인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한솔이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 또 다른 감금 상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암살당한 지 사흘 만에 정체불명의 조직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유일까요? 어쩌면 김한솔은 평양의 감시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형태의 통제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호라는 이름의 감금, 안전이라는 이름의 고립.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김한솔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조선 프리 JOSEON 또는 천리마민 방위 CHEOLLIMA 10월 디펜스. 이 단체는 2017년 김한솔 구출 작전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지만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의 얼굴도 이름도 본부의 위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명서와 상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북한 임시정부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운다. 김씨 왕조는 무너질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조선을 건설할 것이다. 대단히 야심찬 선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2019년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 이후 자유조선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의 핵심 인원은 102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중 몇몇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 크리스토퍼 앤 미국 국적, 전직 해병대원. 스페인 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미국 법원은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에이드리언 홍 자유조선의 리더로 추정되는 인물. 인권활동가 출신이며 북한 인권 문제에 오랫동안 관여해왔습니다.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들은 분명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정권에 맞서 실제 행동을 감행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 임시정부라는 타이틀은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자유조선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엔도, 미국도, 한국도, 어느 나라도 이들을 공식 대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한 탈북자, 사회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용감한 투사라고 칭송했지만 다른 이들은 무모한 모험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왜일까요?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2월 22일 10여 명의 남녀가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대사관 직원들을 묻고 협박했으며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문서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자유조선은 이것을 해방작전이라 불렀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사실은 탈북을 원했으며 자신들이 그들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법원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탈북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국제법 위반으로 결론 났습니다.
외교 공간 침입은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유조선은 자신들이 북한 체제와 싸우는 전사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들을 범죄 집단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조선은 정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훔쳐간 자료 중 일부는 FBI에 전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활동 증거, 제재 회피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실제로 북한 체제에 타격을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조선은 상징적 존재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한솔, 자유조선이 그를 구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여전히 이들의 보호 아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김한솔이 원하는 삶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김한솔은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의지를 밝힌 적이 없으니까요. 크리스토퍼 앙크리스토퍼 앤 자유조선 사건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평범한 미국인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미 해병대에 복무했으며 제대 후에는 작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 습격 작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유조선 대원들은 대사관에 침입해 컴퓨터와 문서를 가져갔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경찰은 CCTV 영상과 증거물을 분석했고 결국 몇몇 인물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크리스토퍼 안이었습니다. 2019년 4월 크리스토퍼 안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FBI에 체포되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정에 섰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그를 불법 침입, 폭행, 협박, 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만약 스페인으로 인도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안은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습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스스로 탈북을 원했고 우리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를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폭행당했다고 증언했으니까요. 미국 법원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크리스토퍼 안이 실제로 외국 대사관을 습격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북한 인권을 위해 행동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21년 미국 법원은 스페인으로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북한 정권의 압력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제 수배자였고 스페인 땅을 밟는 순간 체포될 운명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했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를 위한 불법 행위는 용인될 수 있는가?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한가?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분명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걸고 북한 정권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했고 외교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대사관에서 가져온 자료가 FBI에 전달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북한 체제를 흔들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며 주민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 안의 희생은 상징적 의미만 남긴 채 실질적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웅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모험가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는 선한 의도로 행동했지만 그 방법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한솔. 만약 크리스토퍼 앙과 자유조선이 정말 김한솔을 구출했다면 김한솔 역시 이런 딜레마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보호받고 있지만 동시에 자유롭지 못한, 살아남았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런 제목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김한솔, 북한 비자금 장부 폭로, 피로 얼룩진 김씨 왕조의 비밀 계좌, 평양 권력층 패닉 상태, 자극적인 제목들입니다. 클릭을 유도하고 공유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된 적 없습니다. 북한 비자금 장부가 김한솔이나 자유조선에 의해 공개되었다는 공식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UN 보고서에도 국제 언론 보도에도 어떤 정부 발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루머가 퍼진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비자금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해외에 비밀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수차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확인된 북한 비자금 관련 사실들,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등지의 비밀 계좌,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BDA 동결 사건 2005년, 해외 식당,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무기 밀매, 위패, 마약 거래 의혹, 이런 사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한솔이 비자금 장부를 폭로했다는 루머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정말로 북한 비자금 장부가 폭로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국제금융기관들이 즉시 해당 계좌를 동결했을 것입니다. 둘째,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을 것입니다. 셋째, 전 세계 언론이 톱뉴스로 다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후 북한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2020-2024년 코로나 국경 봉쇄, 미사일 도발 지속. 이 중 어디에도 김한솔의 비자금 장부 폭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루머가 계속 재생산될까요? 첫째, 북한은 정보가 닫힌 사회입니다. 검증이 불가능한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평양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정은이 중병에 걸렸다. 고위층 숙청이 진행 중이다 같은 루머들이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들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합니다. 특히 탈북자, 인권활동가, 북한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김한솔의 비자금 폭로는 희망적인 서사입니다.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과 현실은 다릅니다.
셋째, 유튜브와 SNS 알고리즘은 자극적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김한솔, 비자금 장부 폭로라는 제목은 북한 경제 제재 현황보다 훨씬 많은 클릭을 받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 의도적으로 과장된 제목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김한솔이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김한솔은 평양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남조차 2001년 이후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김한솔은 북한 땅을 거의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북한의 비밀 금융 정보를 알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김정남이 아들에게 무언가를 남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현실적 평가. 김한솔은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는 김씨 왕조의 혈통이지만 동시에 그 체제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북한 정권에게는 부담일 수 있지만 그가 실제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자금 장부 폭로는 루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이며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루머가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변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극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비자금 폭로 같은 한 방에 체제가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한솔 등장의 평양 발칵, 북한 권력층, 긴급회의 소집, 김정은, 김한솔 제거 명령, 이런 제목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김한솔의 존재가 정말 북한 정권을 위협했을까요? 먼저 북한 권력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은 3대 세습 체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절대 권력 구조입니다. 이 체제는 7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며 수많은 내부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2011년 이후에도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 처형, 2015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2017년 이복형 김정남 암살, 2020년 김여정의 부상. 이런 격변 속에서도 김정은의 권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한솔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징적 위협은 있지만 실질적 위협은 아닙니다. 김한솔이 위험한 이유는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의 혈통 때문입니다. 그는 김일성의 증손자입니다. 만약 누군가 북한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면 김한솔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정통 혈통의 후계자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째, 김한솔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 언론은 그의 존재조차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김한솔이 누군지 모릅니다. 둘째, 김한솔은 북한에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자라지 않았고 조선노동당에 속한 적도 없으며 군부와의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셋째, 북한 엘리트층은 이미 김정은 체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체제를 뒤집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김정남을 암살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가설 1, 예방적 제거. 김정남이 실제로 위협이었다기보다 잠재적 위협을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권력자는 1%의 위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설 2, 메시지. 김씨 가문이라도
나를 거스르면 죽는다는 경고입니다. 내부 엘리트들에게 보내는 공포 메시지였을 수 있습니다. 가설 3중국 견제 김정남은 중국과 가까웠습니다. 중국이 김정남을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한솔은 어떨까요? 김정은이 김한솔까지 제거하려 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확인된 바 없습니다. 김한솔 암살 시도에 대한 공식 보고는 없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시도했을 수도 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한솔을 굳이 죽일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한솔은 이미 국제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암살하면 국제적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김한솔은 정치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으며 북한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도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김한솔이 죽어서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 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양은 정말 흔들렸을까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김한솔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김한솔을 화제로 만들지 않는 것, 그를 위협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것, 실제 전문가들의 평가,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합니다. 김한솔은 상징적 인물이지만 북한 체제의 실질적 위협은 아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미국 국무부, 한국통일부 어디에서도 김한솔로 인한 북한 체제 동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한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언젠가 북한 체제가 변화할 때 김한솔 같은 인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김한솔은 평양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김한솔, 북한 해방의 희망, 자유조선, 김정은 정권 무너뜨린다. 비자금 폭로로 평양 패닉. 이런 이야기들은 왜 계속 만들어질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극적인 서사를 원할까요? 답은 인간의 심리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단순한 해결을 원합니다. 북한 문제는 복잡합니다. 70년 이상 이어진 체제, 핵무기, 국제제재, 인권 문제, 남북관계에 너무 많은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이 비자금을 폭로해서 정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현실보다 단순한 서사를 선호합니다. 둘째, 우리는 영웅 서사를 좋아합니다. 김한솔은 완벽한 영웅 캐릭터입니다. 비극적 과거 아버지 암살, 고귀한 혈통 왕족의 후손, 정의로운 목표 독재 타도, 신비로운 존재 행방불명. 이런 요소들은 할리우드 영화, 드라마, 소설에서 자주 보는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서사에 감정적으로 끌립니다. 셋째, 우리는 희망을 원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김한솔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이다. 김한솔 같은 인물이 변화를 이끌 것이다. 이런 믿음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넷째, 정보 생태계가 극단을 선호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은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킵니다. 북한 경제 현황 분석보다 김한솔, 북한 붕괴 카운트다운, 이 더 많은 클릭을 받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만듭니다. 다섯째, 검증이 어렵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내부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평양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주장을 누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북한 관영 매체는 그런 것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탈북자 증언도 제한적입니다.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루머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런 서사가 위험한 이유. 첫째, 잘못된 기대를 만듭니다. 기만솔이 나타나면 북한이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느린 과정입니다. 둘째, 진짜 문제를 가립니다. 극적인 서사에 빠지면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을 놓칩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 조건, 국제 제재의 효과와 한계, 외교적 해결 방안, 장기적 변화 가능성. 셋째, 피로감을 줍니다. 북한 붕괴 임박. 이라는 제목을 10년째 보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때 오히려 관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적인 주장을 의심하세요. 북한 붕괴 임박, 기만솔 귀환 같은 제목을 보면 먼저 출처를 확인하세요. 팩트를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전문가,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복잡성을 받아들이세요. 북한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극적인 서사가 거짓이라고 해서 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올 뿐입니다. 기만솔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비극적 상황에 처한 청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북한 문제의 복잡성과 인간적 차원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만솔 이야기를 떠나 이제 진짜 질문을 해봅시다. 북한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할까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실제 변화의 징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압박. 북한 경제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제 제재로 인한 무역 축소,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2020-2023, 만성적 식량 부족, 에너지 부족, 기술 낙후. 2023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40%가 식량 부족 상태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체제도 위협받습니다. 소련이 그랬고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이미 수십 년간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체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정보 유입. 과거와 달리 이제 북한에도 외부 정보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USB 메모리에 담긴 한국 드라마, 영화, 중국을 통한 밀수 휴대전화, 라디오 방송.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정보는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느린 과정입니다. 정보 유입이 곧바로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3. 세대 교체. 김정은은 1984년생입니다. 현재 40세입니다. 그는 아직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세대는 어떨까요? 북한 엘리트층도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9세대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체제가 이런 변화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4. 국제관계 변화. 북한의 운명은 주변국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태도, 미국의 정책, 한국의 대북 정책, 러시아의 영향력. 2024년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가 필요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경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동맹이 북한 체제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5. 내부 균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북한 엘리트층 내부에 불만이 쌓이고 있을까요? 군부는 여전히 충성스러울까요? 쿠데타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독재 체제는 외부 압력보다 내부 균열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군부의 배신, 소련 엘리트층의 개혁 요구, 동독 시민 봉기와 국경 개방, 북한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 어떤 계기로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북한 체제는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현실입니다. 북한은 지금 당장 붕괴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권력은 견고합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는 어떨까요? 경제적 압박, 정보 유입, 세대 교체, 국제관계 변화 이 모든 요소들이 서서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기만솔이 갑자기 나타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금 장부 폭로로 하루아침에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조용하고 느리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문득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엘리트층이 이 체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관심을 잃지 마세요. 북한 문제가 뉴스에서 사라져도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이해를 하세요. 극적인 서사보다 실제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참고하세요. 인도주의적 관점을 유지하세요. 북한 주민들은 정권과 다릅니다.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변화는 우리 생각보다 느리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때로 지루하고 복잡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김한솔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북한은 뉴스거리가 아니라 2,500만 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 진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진실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은 극적이지 않지만 언제나 승리합니다.